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만난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탁 트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80년 전 이 길목은 어쩌면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릴 뻔한 루트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에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전 인류를 공포로 떨게 한 나치 독일군의 군합발에 짓밟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도착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흔히 비엔나라 불리는 이 도시는 그래도 행복한 도시였을지 모릅니다. 게르만족은 하나로 뭉치자는 게르만주의에 의해 오스트리아 스스로 나치 독일 밑으로 들어갔던 이른바 안슐루스라는 사건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나치 독일군의 침략에 피를 흘리지 않고 합병이 됐습니다. 희대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이곳에서 영웅처럼 뜨거운 환영을 받았죠. 그 시절 축구는 어떠했을까요? 1930년대 오스트리아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진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분더팀, 영어로 원더팀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 우리말로 하면 경이로운 축구팀 정도가 되겠네요. 오스트리아 축구 사상 최고의 명장 중 하나로 꼽히는 휴고 메이슬 감독이 이끌었던 이 팀은 전술적으로는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을 달릴 정도로 대단했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 역시 그 어떤 팀과 비교해서도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축구로도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1950년대 세계 최강팀으로 손꼽혔던 매직마자르 헝가리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강한 팀으로 지금도 거론이 됩니다. 당연히 현재 오스트리아 축구의 영원한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접수한 후 이 팀은 이제 히틀러를 위해 뛰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나치 독일의 부름을 받아 국기를 바꿔달고 경기에 출전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선수도 있었죠. 지금 소개할 이 선수 마티아스 진델라라는 인물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얇고 허약한 체격 때문에 데 파피어 러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선수지만 기술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나치 독일은 어떻게든 자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데려가려던 선수였죠. 하지만 진델라는 이를 거부합니다. 진델라와 나치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안슐루스 이후 나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병합 직전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였죠. 나치 독일군이 지켜보는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경기라 오스트리아 선수들은 일부러 슈찬스를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델라였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어 오스트리아의 2대0 승리를 이끌었고 나치 독일군 장교들 앞에서 요란한 춤 세레머니를 펼쳤다고 하는군요. 그랬던 진델라가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만 35세였던 많은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치 독일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다는 신념에 의해서였다는 주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델라는 그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사가들은 나치 독일의 공작과 보복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정황상 살해라는 느낌이 강한 죽음이었거든요. 너무도 허망한 그의 죽음은 지금도 의혹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진델라의 흔적을 살피기 위해 빈에 왔습니다. 남들은 볼프강 모차르트, 루드비 베토벤 때문에 올 법한 이 도시를 지금은 기억에 잊힌 선수 때문에 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유별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그가 전성기를 보냈다는 FK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클럽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델라 그리고 그 시절 분더팀과 분더팀의 핵심을 이루었던 FK 오스트리아 빈의 영광을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당시 FK 오스트리아 빈은 유럽에서 최강팀 중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리오냐, 체코의 슬라비아 프라하,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 헝가리의 위페슈트 등 당시 최강 전력을 갖추었던 인근 나라의 클럽들을 모조리 격파한 그들의 전력은 최강 중 최강이었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진델라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전적뿐만 아니라 이 박물관에는 진델라의 축구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물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FK 오스트리아 빈 클럽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물품 중 60% 이상이 진델라 그리고 분더팀이라 불렸던 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에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강자로 뽑히던 팀이라 자랑할 것이 꽤나 많은 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그러니까 거의 90년 전의 일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진델라가 이끈 당시의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진델라의 흔적을 빈 여기저기서 살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진델라가 목숨을 잃었다는 자택입니다. 빈의 중심가인 슈테판 플라츠와 오페라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는 카를 플라츠 사이에 번화가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거킹 매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음먹고 찾아가면 금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는 이곳이 진델라의 집이었다는 표지석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008년 5월에 설치되었다는 이 표지석을 통해 오스트리아인들이 진델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939년 1월 23일 밤 이 집에서 종이인간으로 유명했던 빈 축구의 왕 마티아스 진델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다.
1903년 2월 10일 코즐라우 출생인 진델라는 FK 오스트리아 빈과 전설적인 분더팀을 위해 수년간 최선봉에서 활동한 선수였다. 표지석에서 명확히 빈의 꾸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델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빈 국립중앙묘지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베토벤, 요하네스 브람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 수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총 33만 명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진델라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너무도 거대한 공동묘지라 찾는데 꽤나 발품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의 묘를 찾으니 재차 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K 오스트리아 팬들이 지금도 헌화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축구 영웅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최고의 선수는 잊히지 않는다는 걸 진델라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